이제 다음에는 이제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뭐 탯줄은 항상 남겨놓고 댕겨야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젠 뭐 정부 3.0에 의해서 뭐 다양하게 많은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해외 안전여행이라고 해서 이제 외교부에서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이제 여행금지국 알림이라고 해서 뭐 어느 나라는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이 나와 있고요. 요 위기 상황의 대처 매뉴얼이라고 해서 영사조력이라든지 분실, 도난, 소매치기 뭐 해서 각종 사안이나 사고 때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앱을 넣어 갖고 가면 각각마다 어떻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. 뭐 영사조력 범위 같은 거 보면 조력 범위가 뭐냐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. 그다음에 또 요즘은 친절해서 뭐 카툰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라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 당하면 뻥 터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. 그리고 당황해서 더군다나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. 그러면 영사관이나 이런 데 호출해서 금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. 그래 뭐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다음에 여행 경보제도라고 해서 각 나라에 대해서 여행 유의는 파란색이고 그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죠. 네. 뭐 여행 경보가 없는 데는 없다니까 가도 그렇게 신경이 좀 덜 쓰이겠고요. 뭐 대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, 여행 금지라고 하면 까맣 표시로 되어 있어서 이건 완전 여행을 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. 네. 그쪽은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요. 뭐 한번 보시면은 대개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. 그다음 친절하게 여행 때 체크리스트라든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쭉 안내가 돼 있어요. 이것은 한 번만 읽어보신다고 해도 알 수 있고, 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까지도 친절하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. 내가 가져가면 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이런 거. 뭐 여기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뭐 특수성에 따라서 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. 네. 그다음에 뭐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요거는 위에서 봤던 위기 대처 상황 매뉴얼에 있는 놈을 재차해 준 것이 되겠고요. 그다음 내 위치에서 공간 찾기가 있어요.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우리나라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나와 있는데, 이건 뭐 우리 여기 현재 위치가 되니까 일본 후쿠오카 영사관이 나오는데, 뭐 외국에 나가면은 어디에 있다는 구체적인 위치나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고, 또 막바로 그놈을 열면은 그 후쿠오카에 어디다 하는 주소까지 나와 있고 전화번호까지도 걸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충분히 영사관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여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챙겨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가면은 길을 잃을까 봐, 혹시라도 소매치기 당해서 돈을 잃을까 봐,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얘기거든요. 그래 보면 체포구금을 당했을 때, 도난 분실 당했을 때 요게 보면 그런 제도들이 있다고요. 도난 분실 당하면 제일 먼저가 긴급 비용이 필요한 경우 있거든요. 이번에 보면 신속해외 송금 제도가 있는데요. 그쪽에서 영사관에서 우선 돈을 빌려 쓰고 그쪽으로 보내주면 그쪽에서 출금해서 찾아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공관까지만 찾아가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에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별도로 이쪽에서 열어주는 건데, 이것은 내가 해외 여행을 할 때 직접 동행 서비스라고 해서 등록하고 가는 제도가 있어요. 예. 네. 그러면 내가 여행 가는데 동행 소개나 동행 가입을 해놓으면은요, 회원 가입해서 가입을 하면 내가 며칠 날 어디로 간다는 여행 일정을 싹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. 미리 알려주고 가는 예. 네. 그러면 현지 공관에 그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보가 공관에서 이제 우리 그 전에 여행 가면 왜 로밍 안 해도 전화기 갖고 가면 막 나라 넘어갈 때마다 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잖아요. 예, 그런 것이 들어오고 또 막바로 그쪽으로 우리가 연락해서
국내 국제 전화지만 국내로 연락해서 현지로 다시 연락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쪽에서 대신 경찰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됐을 때 대신 통화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여행에 있어서 불안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충실히 읽어보시고 아까 제가 얘기할 때 통신료가 아까워서 와이프 전화를 한 달, 두 달 동안 정지하고 이렇게 갔었다고 그랬는데요. 한 분 것은 쓰리심을 꽂아서 쓰리심이든 유심칩을 꽂아서 현지 전화로 쓰고 한 개는 국내 전화기로 쓰면은 이 동행 서비스에 그 사람 이름으로 가입을 해놓으면 계속 그런 기능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제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도 안 알려줘서 영국에서 윈저성에서 한 번 하고 나폴리에서 한 번, 두 번 놓쳤었는데 다 찾아오더라고요. 그래도 일부러 하신 건 아닌데. 웃죠 그냥. 근데 원래 그 부인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살려서 가야지 급할 때 통하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뭐 그래서 국제전화번호가 나온다도 그러도 할 수 없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? 급하면은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난번에 너무 돈 뭐 그렇게 아낀 것도 없는데 그 3만 몇천 원이 아까워서 3만 원 아끼지 말고. 그러니까 역시 이제 검은 물 빠지니까 흰물 드니까 힘들어요. 예. 네. 그렇게 해서 외교부 안전여행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